5위입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의 얼굴이 보이죠.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다시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중지법이 아니라 국정안정법으로 바꿔 불러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입니다. 대장동 일당들의 재판에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 관련하여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법 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원론적 입장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김진욱 대변인. 자,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바꿔 부르자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재판중지법이라는 게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그 헌법 84조인데 그걸 아예 법으로 명문화시키는데 국정안정법이 낫겠다. 법 왜곡죄도 개정을 해야 되는데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수사 기소 판결할 경우에 처벌한다는 내용. 이 두 가지를 하고 또 배임죄도 이따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름을 바꾸자는 겁니까?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헌법 84조의 정신을 그 새로운 법률안에 그대로 제대로 표현하자라는 겁니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헌법 84조를 만들게 된 배경은 대통령이 재직하면서 재직에 대한 안정성, 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는 측면을 담아서 헌법 84조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지금 5개의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련된 재판이 중지되어 있다면 당연히 대통령의 임기 동안 이 재판은 중지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야당에서 이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고 얘기하니 대통령의 직을 보호하는 국정을 안정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굳이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라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제 헌법 84조가 가지고 있는 헌법의 기능과 의미이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자라는 취지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에 관련된 5개 재판이 다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법원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언제 재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정하는 것입니다.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더 상위에 있다라는 반헌법적인 발상 하에서 지금 법을 만들어서 재판 계속 중지하도록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 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당연히 재개되는 것이 맞다. 김기웅 대변인. 지금 최근에 대장동 피고인들의 재판이 1심 결과가 나왔죠. 다 형사 실형이 나왔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이 재판 결과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혐의를 벗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소리냐. 수뇌부라는 재판부의 판결문에 들어가 있는 수뇌부라는 단어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반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김용, 정진상 다 무죄다라는 발언. 그랬더니 정신 승리를 이렇게 하고 있느냐. 또 민주당에서는 대장동 일당과 무관함을 법원이 확인해 준 거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이 대장동 민관유착의 부패 범죄 수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 맞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장동 관련해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번에 1심을 통해서 법원이 대장동 관련해서 부패 범죄로 딱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것 떠나서 우선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죄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께? 본인은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부패 범죄라고 딱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대장동 관련해서 사업 관련해가지고 이게 설계하신 분, 그리고 결제하신 분, 승인하신 분, 이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성남시장이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증거가 이재명 당시 시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법원에서 판결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뇌부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남시장의 수뇌부가 누굽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과장입니까? 유동규 씨입니까? 아니잖아요. 수뇌부라 하면 당연히 시장 아닙니까? 단순히 이 대장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백현동도 제2의 대장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김인섭 씨라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의 그때 시절에 이른바 선대본부장이란 그 사람이 사실상 70억 가까운 돈을 받고서 자연녹지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올려졌다는 부분이 나왔고요. 그와 결부돼서 저번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백현동 관련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게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예.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그 정점과 수혜를 입는 사람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게 이재명 당시 시장이 무죄라고 얘기한다는 거 한다면 3인 성호라고 있지 않습니까? 세 사람이 가리키면 뭐 호랑이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본인들의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단순히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이게 무죄라고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법적인 건 법률적인 부분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성추인 부장 보시기에는 판결문이 참 애매하게 쓰여 있긴 해요. 이렇게 성남시 수뇌부 하면 많은 일반인들도 굉장히 높은 분, 결국 시장을 가리키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반면에 또 판결문에 보면 김용 씨가 누구한테 돈을 받고 이런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했다. 또 그런 얘기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부분도 맞고요. 그리고 또 성남시 수뇌부 말고 성남시장이라는 단어도 또 나옵니다. 예. 판사가 구분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장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냐면 이 유동규가 그 대장동 세력들과 유착되어 있는 관계에 대해서 그 성남시장은 잘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수용해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굳이 성남 수뇌부라고 했다는 거는 성남시장과 성남 수뇌부를 전 다르게 본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게 본다? 그렇죠. 왜냐하면 정진상 실장이나 다른 사람들 수뇌부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성남시장 등 수뇌부라고 하지 않거나 성남시장이라고 명시하지 않은 것은 성남시장과 수뇌부를 저는 구분해서 쓴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 판결문의 해석을 사실상 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구분되어진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혜택을 입은 사람이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예. 이번에 판결을 받은 사람들, 유죄를 중하게 받은 사람들 다 불법적으로 뭐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검찰이 처음에 이재명 성남시장도 428억 원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그게 기소에서 쏙 빠졌어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 428억 원 결국 유동규 쪽으로 흘러갔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성남시장 쪽으로 흘러갔다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판결문에도 예. 결국 호혜를 받았다, 수혜를 받았다는 판결문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이제 구분이 확실하게 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최선 평론가. 네. 지금 아까 제가 그래픽에서 봤던 것처럼 재판중지법, 국정안전법, 법왜곡죄뿐만 아니라 지금 배임죄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게 민주당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장동 1심 재판을 선고했던 조영우 판사가 배임죄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배임죄를 완전 폐지하면 부작용이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걸 만약에 소급해서 네. 과거의 간통죄 폐지처럼 그렇죠. 소급해서 적용할 경우에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대장동 관련자들 다 풀어줘야 되는 그렇죠. 거고 지금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도 범죄, 그러니까 아예 소가 얘기가 안 되는 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하나 살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은 아니다. 기업인들이 원해서 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위인설법이죠.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에서 있는 재판을 무죄로 만드는 방법은 딱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거나, 두 번째, 처벌한 조항이 위법으로 법조항이 사문화되거나, 예. 세 번째, 검찰이 공소를 취하하거나, 네 번째,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네 가지입니다. 근데 이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법조항을 사문화시키잖아요. 없애버리면은 면소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면소를 왜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는 그 당시에 이걸 하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민주당은 이율배반적인 게 오세훈 시장 향해서는 한강버스 그 배임죄라고 또 얘기합니다. 아. 유리할 땐
배임죄고 불리할 땐 배임죄 폐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린 기업인들을 위해서 배임죄 폐지하는 겁니다라는 얘기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특정 시기에 특정 법안들을 사문화시키겠다는 거는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죠. 법 이름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 문제는 상당 부분 중도에 악영향 끼칠 겁니다. 예. 다수를 국회의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거나 수정하는 일은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론이 어떻게 작용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